프로젝트 나는 몸입니다. 자, 몸신이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몸신 대기획 2021 첫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그 큰 주제 공개합니다. 암 명의가 직접 뽑았다.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찾아갈 명의는? 예. 자, 살면서 우리가 피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피하고 싶은 것이 암이죠. 만약에 나 자신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의 암에 걸렸다면 아마 가장 먼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어디 계시지? 그런 분을 찾아서 나서는 게 환자라든가 또 환자 가족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의사 선생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것도 참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께 예, 그것도 명의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저희 프로젝트 바로 이분들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 이순환 기자 그리고 김태열 기자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두 의학 전문 기자들이 조사를 하고요. 또 몸심팀과 장기 기획을 해서 마련한 암 시리즈입니다. 20년 동안 의학 전문 기자로 생활하면서 우리 각 분야의 암 리스트는 머릿속에 다 짜르르르 다 기억되어 있는데요. 그 암 명의들을 일일이 다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 명의들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지난주 간암 명의를 저희들이 뽑아서 1등을 모시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2탄을 네. 준비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오늘 주제인 이 암은 국내에서 20년간 부동의 사망률 1위의 암입니다. 부동의 사망률 1위의 암입니다. 3년 내 사망률이 67.3%이고요. 5년 내 사망률은 77.4%인 아주 무서운 암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암을 오늘의 명의인 이분이 수술하게 되면 10명 중에서 7명이 만십니다. 10명 중에서 7명이 만십니다. 진짜 국내 기라성 같은 명의들이 투표를 해서 1등을 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런 분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데요. 같은 분야 의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실력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명의가 들려줄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집에 또 특별히 모신 손님이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배우 여현수 씨가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현수입니다. 예. 자, 암 명의 특집 2탄. 일단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확인하시죠. 일단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확인하시죠. 암 명의가 직접 뽑았다. 나 또는 내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 믿고 찾아갈 동료 명의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2탄은 흡연하지 않는 당신도 노린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이요? 저는 폐암이 사망률 1위라는 건 잘 몰랐어요. 왜냐면 주변에 뭐 워낙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오랫동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폐암 안 걸리고 사신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암은 정말 저희 가족한테는 철전지 원수 같은. 네, 뭐 저희 할머니, 뭐 저희 어머니,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진단을 받으신 게 이게 바로 이 폐암. 네, 저희 아버지가 흡연을 뭐 몇 살 때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40이 되는 해에 금연을 하시고 거의 한 16년 동안 금연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르시고 건강하셨다가 건강검진 받으시고 나서 갑자기 4기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4기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시다가 좀 수술을 하시고 좀 여러 가지 치료 기회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한 3년 반 정도 항암 치료만 하시다가 이제 너무나 젊은 나이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59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 꿈이 두 딸 제 손으로 붙잡고 다 들어가는 게 제 꿈이에요. 결혼식장에. 네. 저희 아버지가 제 결혼식장에 못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딸을 위해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으로 오늘 열일 제쳐두고 왔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이제 겪으셨으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아버님 또 일찍 여유셨으면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나도 내 팬은 어떨까? 검진은 뭐 좀 받아보셨나요? 너무 겁나더라고요, 저도 되려. 그래서 검사했다가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나 지금 이제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첫째가 걱정부터. 예, 너무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이번에 그럼 검사 처음 예, 하신 처음 거예요? 받아봤습니다. 네. 근데 딴 건 몰라도 이 특히 폐암 이러면은 여자들 우리는 별로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좀 돼요. 덜 걱정하죠. 다른 예, 암에 비해서. 저도 검사하라 그래서 하긴 했는데 뭐 그냥 하라니까 했는데 근데 이게 흡연하지 않는 당신도 노린다. 상관이 있다.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그렇죠. 바로 암명의 특집 저희가 두 번째로 이 폐암을 준비한 까닭이 무엇보다 최근에요. 10대에서도 이 폐암이 발병, 10대에서도 이 폐암이 발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혀 흡연하지 않았던, 흡연한 경험이 없었던 분들, 여성분들에게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명의가 뽑은 명의입니다. 네. 예, 바로 폐암 분야의 권위자인 명의들께서 나나 또 내 가족이 몸이 좋지 않았을 때 이 의사를 찾겠습니다 할 때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그분이신데요.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요, 소개합니다. 당신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때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찾아가느냐.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예. 보통 이제 뭐 지인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을 뒤져보게 되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막상 당하면 못 찾아요. 이미 은퇴하셨거나 딴 직장으로 옮기셨거나 광고를 해서 어떤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많아서 아이고. 맞아요, 맞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실력 있는 명의를 찾아가고 싶은 게 사실이죠. 그렇죠. 네. 자, 열띤 회의를 했고요. 지금 가장 핫하고 환자 입장에서 찾아갈 수 있는 명의가 누구냐? 당사자가 아파 보면 누굴 찾는지 이게 제일 핵심인 거거든요. 그쵸, 믿고 그쵸. 의지할 수 있는 명의들을 추천을 해달라. 누굴까요? 우리가 명의 그러면 대개 50대에서 나올 거라고 그렇죠. 예상했었는데 설마? 생각도 못했던 40대에서 생각도 못했던 40대에서 40대 명의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한 해 폐암 수술 300회 이상 집도하는데 거의 매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10명이 수술받은 7명이 다 생존할 정도로 굉장히 수술을 잘한다. 아주 예후가 좋은 걸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또 이 사람이 수술뿐만 아니라 또 연구도 많이 해요. 그래서 폐암을 재발하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처음 밝혀내서 학문 연구업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 학문 연구업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 내과 쪽 사람들도 외과 쪽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조병철 교수가 이제 이 혈액종양 내과에서는 이제 1위로 나왔는데 그 최고 명의가 또 이 사람을 뽑았으니 그 최고 명의가 또 이 사람을 뽑았으니 그러니까 이분이 명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저분이신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미 말씀을 해주셨네요. 50대 명의가 아니라 40대 명의. 와.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시는 기자분들도 40대 명의를 명의 여러분들이 최고의 의사로 꼽아주셨다는데 놀라움을 표현하셨습니다. 폐암의 권위자이신 명의들이 꼽은 명의 과연 누구실지 궁금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흉부외과 폐식도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의들께서 뽑아주신 폐암 명의 1위. 야, 정말 그 처음에 그 말씀 들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기분이? 네, 제가 얘기를 듣자마자 한 10몇 명의 그런 얼굴들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네. 다 저보다 수술 잘하시는 분들. 다 선배님. 네네. 사실 저보다 수술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타이틀을 받아도 되는 건지 약간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겸손하시고. 이게 김영렬 조금 교수님이 왜 1위가 되셨는지 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 흉부외과는 생명과 직결이 되는 장기를 다루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손기술, 정밀도와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흉부외과 의사가 탄생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김영렬 교수님은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집도한 수술이 지금까지 3,500건이라고. 지금까지 3,500건이라고. 근데 이 3,500건? 3,500건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사실 매일 수술해도 12년이 걸리고 이틀에 한 번씩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난 숫자인데 이 정도면 사실 뭐 바둑으로 치면 이세돌 9단 정도 되고 태권도나 검도가 8단이 입신의 경지라고 하는데 거의 뭐 김 교수님은 수술 9단 정도 내지는 입신의 경지가 아닌가. 혹시 수술 올림픽이 있다면 금메달리스트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장인. 게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폐 이식에도 참여할 만큼 폐 이식 수술 경험도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폐 수술에 있어서는 떠오르는 칼잡이, 라이징 칼잡이. 저희는 감히 그러니까 어떤 실감할 수 없는 그런 수술 건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기분 좋게 한번 지금부터 우리 김영렬 교수님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폐암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게요. 저는 정말 이걸 겪은 사람으로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폐암 사망률이 부동의 20년째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도 진단을 받고 바로 4기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은 아예 손도 댈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수술은 하시지도 못했거든요. 도대체 왜 폐암이 사망률이 그렇게 높고 위험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폐암은 일단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발견되는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일단은 1기나 2기 혹은 일부 3기가 돼야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반 이상이 4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반 이상이 4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폐암은 되게 증상이 없거든요. 네. 폐에는 감각세포가 없어요. 폐에는 감각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져도 내가 아프다 이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증상이 빨리 나타나면은 조기 발견할 수 있지만 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주변의 어떤 장기들을 압박하는 정도까지 되지 않으면 대개는 증상이 없습니다. 기관지를 압박해서 기관지가 막혀서 기침이 난다든지 가래가 쌓인다든지 혹은 혈관을 침범을 해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 환자분들이 검진을 받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4기에 발견이 되면 또 생존 확률이 10% 미만이 되거든요. 생존 확률이 10% 미만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망률 재발률이 상당히 높아요. 위암이나 대장암보다 재발해서 사망할 확률이 2~3배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까다롭고 어려운 암이네요, 폐암이. 그럼요. 이 폐암이 워낙에 이제 쉽지 않은 암이니까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많은 암, 6대 암을 좀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국가기관 6곳의 데이터, 의료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분석하는 작업을 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첫 번째 데이터가 바로 폐암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결과인데 그게 바로 폐암의 3년 내 사망률이 67.3%, 5년 내 사망률이 77.4%라는 수치를 거기서 이제 얻어온 거예요. 완치가 어렵다, 이건 뭐 잘 알고 있었지만 사망률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던 거죠.
오늘 이 폐암이라는 주제 설명어가 흡연을 하지 않는 당신도 노리는 폐암이란 말이죠. 비흡연자 가운데서도 이 폐암에 걸리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전체 폐암 중에 70%는 흡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이제 비흡연 폐암인데요. 또 여성 폐암이 점점 늘고 있어요. 여성 폐암 중에 87.8%는 비흡연자예요. 그러니까 흡연하지 않는 여성들의 폐암이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폐암 그러면은 뭐 담배 많이 피고 중년의 남자 네. 이런 분들이 걸리는 암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나이에 이런 것들이 폐암이 생기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10대 환자도 있었거든요. 10대 환자도 있었거든요. 그 환자가 선생님 환자였던 거예요? 네네. 10대 환자는 저한테 왔을 때 폐 덩어리가 있다 해서 왔는데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폐암이라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는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검진을 했다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흡연력이 있긴 하지만 사실 10대라서 그렇게 흡연한 기간도 길지 않고 양도 적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흡연 때문에 암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흡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폐암 걸리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기던 폐암의 위치, 종류 이런 것들도 최근 비흡연자 쪽으로 많이 늘면서 폐암 위치도 많이 바뀌고 폐암의 종류도 바뀌고 있어요. 20대 비흡연 여성의 조리사에게서 10대에서도 이 폐암의 발병을 하고요. 여러분의 폐 검사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야? 왜 있는 거예요? 지금 폐 결절이 있는데요. 다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저 폐 모형인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이제 이 상태는 뭐 어떤 폐 상태라고 할 수 네, 이 있을까요? 검은 상태가 이제 흡연을 오래 하신 네. 분의 폐 모형이고요. 이 핑크빛, 검은색이 거의 없는 폐가 정상적인 폐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진짜 공익 광고 같은 데 보면은 그 많이 나오잖아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봤을 때 흡연한 사람의 폐가 상태. 정말 네. 그렇게 까매요. 네, 이렇게 완전히 까만 폐도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완전 까만색. 뭐예요? 검정색이야, 검정색. 완전 까만색. 뭐예요? 검정색이야, 검정색. 완전. 아니 어느 정도 흡연을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하루에 2갑씩 40년 가까이 완전 피우신 타르 분이고요. 덩어리가 그냥 있는 거 지금 같아요. 이제 개용술로 수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머머머. 그래서 저 까만 부분은 다 타르가 이 폐포에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씩 보이는 핑크빛이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영상. 원래 색깔이. 네네. 그리고 너무 빨간 심하다.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 하얀 부분. 네. 저거는 정상 부위가 아니고 암이 있는 부위. 저게 암이구나. 그래서 이거 이제 잘라낸 사진은 다음 사진입니다. 어허. 전반적으로 까맣게 보이는 가운데 저 위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들이마신 타르가 뭐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이 폐에 폐포 곳곳에 네. 다 퍼져서 폐포에 쌓인 타르는 저렇게 검은색을 나타내서 비흡연자 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네. 한번 들어간 타르는 또 잘 배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셔도 저 상태로 오래 지속이 아이고. 됩니다. 제가 한번 들어간 타르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숨이 턱 막히는 게 제가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긴 했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올해 1월 1일에 금연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담배를 폈구나.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좀 의지가 박약해서 중간에 조금씩 또 피고 조금이에요? 아니면 네. 제대로
비공식적으로 조금씩 어느 정도로? 제가 그래도 건강한 흡연을 한다라고 자부하는 게 건강한 흡연이라고요? 네, 한번 아니, 좀 안 얘기 하세요? 들어볼까요? 흡연 안 하세요?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끊었죠. 여기 지금 담배 피는 분들이 안 계세요. 네. 아니, 건강한 흡연이면 어느 정도로?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2갑 조금 안 되게 지금 몇 년 피우셨어요? 제가 20년 저 40살 네. 20살부터 그래요, 알겠습니다. 되게 나쁜 사람들 20년 피셨으면 많이 정상은 아닐 것으로. 예. 제가 바람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확확 커지는 거하고 지금 쟤는 안 여기 굉장히 움직이는 흥겨워하고 빠르게 줄어들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흡연을 많이 하면은 이 기관지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 염증이 생기면은 이 염증들로 인해서 기관지가 막히면서 폐포로 공기가 잘 안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해본 것처럼 숨을 쉬어도 폐가 많이 부풀질 않죠. 크게 부풀지를 못하고 또 금세 또 빠지고 폐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폐를 자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조금만 잘라도 많이 숨이 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암이 걸렸는데 또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보신 거는 이제 흡연자의 암의 경우였고요. 비흡연자의 암은 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폐 색깔이 확연히 다르죠.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두 분의 사진인데요. 두 분 다 비흡연자입니다. 네. 그 근데- 왼쪽은 막 거뭇거뭇한 게 보이는데요, 선생님? 네네. 왼쪽 사진도 비흡연자 사진이 맞는데 본인은 흡연을 안 했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좀 거뭇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저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간접 흡연? 간접 흡연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기오염이 심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저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폐는 아까 흡연자 폐에 비해서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네. 20대 비흡연 여성의 네. 경우네요. 이 환자는 이제 20대 환자였는데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됐어요. 근데 저 지금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하얀 게 이제 폐 덩어리인데요. 저게 위치가 좀 안 좋아요. 저 앞쪽에 동그랗게 보이는 게 심장이거든요. 네. 얘가 아마 작았을 때는 저 심장 뒤에 숨어서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엑스레이로만 찍었을 때는 잘 놓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다가 저게 커지면서 엑스레이 좀 보여서 이제 다음에 CT를 찍었는데 저렇게 덩어리가 생겼죠. 그래서 저 덩어리를 조직 검사를 했는데 폐암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절제하고 난 사진인데요. 거기 하얗게 보이는 가운데 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게 암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라면은 지금 꽤 진행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사이즈가 좀 크죠. 네,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작은 사이즈에도 많이 발견을 하는데요. 아마 20대라서 본인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흡연자의 폐암, 흡연자의 폐암, 그게 위치가 틀리다고 하는데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치라는 것이? 네, 저희가 이제 흡연을 하거나 네. 아니면 미세먼지를 마시면은 토를 통해서 기관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기관지가 가지처럼 막 내려가면서 나중에 이제 폐포까지 도달을 하거든요. 유해 물질들이 이 부위에서 계속 반응을 일으키면서 암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은 현미경으로 암 조직을 봤을 때 세포가 평평하게 생겼다. 그래서 평평상피 세포암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 물질들이 입자가 작은 것들은 폐포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말초 부위 끝 부분에 암이 생기는데 그 암은 이렇게 모양이 샘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암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서남이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 흡연하고는 흡연자식. 또 어찌 보면 상관이 있는 건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평평상피 세포암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흡연자들 중에서도 선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필터가 많이 발달을 해서 그렇습니다. 필터가 많이 발달을 해서 그렇습니다. 필터? 네, 담배 필터요? 네 맞습니다. 담배 필터가 좋아져서 서남이 생긴다고요? 네. 담배 필터가 좋아져서 서남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필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예. 큰 입자들도 막 폐로 흡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큰 입자들은 주로 중심부에 걸려서 거기서 이제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필터가 좋아지면서 점점 작은 입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큰 거는 걸러주고. 네. 그래서 필터가 걸러주지 않는 작은 입자들은 입자들. 폐포까지 날아가는 거죠. 필터가 그럼 좋아진 게 아니네요. 좋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인 거죠. 예. 어떻게 해도 흡연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요즘에 담배 회사에서 저타르, 저니코틴 네, 이런 거를 많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타르가 낮으면 이 역한 냄새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흡연자들이 숨을 더 깊게 들여 마실 수가 있어요. 아하. 그리고 니코틴이 낮다고 해도 본인이 원하는 니코틴 양이 있거든요. 중독이 된 분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빨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더 빨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호흡을 하면서 담배 연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말초 부위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담배랑 연관 없는 폐암이니까 난 다 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러면 안 말씀드리는 됩니다. 거예요. 글쎄 여자들은 되게 왜 유방암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폐암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아까 35% 정도가 비흡연 폐암이라고 하니까 아 정말 그 숫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걱정스러운데 네. 이 비흡연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 폐암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죠. 궁금해요. 예. 자, 그분 가운데 몇 분과 저희가 말씀 나눈 내용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저는 어리신 분도 있어요. 올해 43살, 이름은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43세 김미영입니다. 다들 젊으시니까. 저는 인천 동암에 사는 63세 하수키라고 합니다. 아, 지금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세 분 한색이. 저도 비흡연자이고 해본 적이 없다. 없어요. 담배 냄새만 나도 질색을 그러니까. 하죠. 그런데 나도 걸리는구나 하고 좀 황당했었어요. 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폐암 환자가 된 거는 4년 됐죠. 저도 비흡연자이고 저희 남편도 비흡연자이고요. 진짜. 간접 가족 흡연도 안 했네. 중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접 가족 흡연도 안 중에는 했네. 담배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흡연자이고요. 진짜. 간접 가족 흡연도 안 중에는 했네. 담배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저도 제가 진짜 암에 걸릴 줄 몰랐어요. 이제 2년 차 됐을 때에 이제 재발이 돼서 지금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이고. 제가 폐암 3기 A 정도 됐거든요. 왜 그러니까. 나지? 나는 뭐 담배도 안 피웠는데 뭐 별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실 거.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거진 이제 2년 동안은 그냥 일반인처럼 지냈어요. 펫시트를 찍으니까 뭐가 조금 보인다시는 거예요. 또 저쪽 이제 왼쪽, 또 저쪽 이제 왼쪽, 또 저쪽 이제 왼쪽. 다시 한번 도려내고 최근에 검사를 받고 왔는데 또 조금은 보인다고 의심스럽다고 해서 두 번째 수술로? 상황을 하고 3번.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3번.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여자분들도 폐암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여자라고 방심하면 절대 안 돼요. 요즘은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병원 자주 검진 받으시고 초기에 발견을 하면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 생기면 진짜 재발이 잘 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빠르게 회복해서 또 일상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흡연도 안 하고
아무 그런 안 좋은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지 않는 여성들한테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나나요? 이제 폐암 중에서 한 30에서 35%는 흡연이랑 관련 없는 폐암이거든요. 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겠죠. 이게 비흡연 폐암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이제 간접 흡연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간접 흡연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환경 속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 때문에 폐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이제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했고요. 최근 환경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상 속에서 또 받는 환경의 영향들도 있습니다. 라돈 같은 것에 이제 방사선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면, 건축 집안 네네. 건축할 때 들어가는 성면, 그리고 비소, 니켈, 크롬 이런 중금속에 노출이 됐을 경우, 여러 가지 직업적인 환경에 노출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비흡연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네,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아마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 첫 번째는 흡연, 두 번째가 라돈 이렇게 이제 꼽아졌는데요. 라돈? 얼마 전에 침대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TV 뉴스를 통해서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의 여자 아이스하키 올림픽 선수가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고 원인을 찾고 보니까 이분이 예전에 살고 있던 집과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라돈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돈이 방출되는 지역에서는 집을 구입할 때 또는 집을 내가 선택을 할 때 이 라돈과 관계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 법에 권고가 돼 있을 정도로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라돈 수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보지? 우리 집도 재보고 싶은데. 특히 이제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이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발암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꼽은 것이 바로 고온에서 튀김 요리를 할 때 나오는 그 연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굉장히 아주 1급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꼽을 정도였는데요. 와. 또 이제 최근에는 그 환기 시설이 조금 미흡한 그런 급식 시설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이 조리사에게서 요 폐암이 좀 나타났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요. 와, 나 이제 요리 안 네, 할래. 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요리할 때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이 볶음 요리 되게 잘하거든요. 그렇다고 요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후드를 일단 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리할 때는 창을 열고 요리가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겨울에도 환기를 하고 나서 창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리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겠네요. 그치? 자, 이제 치료를 위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완치가 어렵다고는 하나 이제 완치를 위한 치료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네. 앞서 우리 김영렬 교수님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진아 기자가 그 최소한의 부위를 절제하는 것으로 또 완치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이전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어떤 흐름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가슴을 열어서 수술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그냥 개용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옆구리로 절개를 20cm나 30cm 정도 크게 엽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이렇게 벌려서 저희 손이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흉곽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흉곽경 수술은 구멍만 뚫고 기구를 집어넣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초기에만 흉곽경 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진행된 암도 흉곽경으로 잘 떼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도 발전을 하고 저희 기술도 많이 늘고 있어서 점점 흉곽경 적용하는 확률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절개 부위 말고 폐를 절제하는 양도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폐 모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폐는 가운데 이제 기관이 내려와서
양쪽 기관지로 나눠지게 돼 있고 앞쪽에는 심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심장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폐가 조금 더 작아요. 오른쪽 폐가 더 크고. 네. 그래서 뭐 비율로 따지자면 55대 45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넓게 자리를 하고 있군요. 네. 옆구리. 가슴 안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폐입니다. 와. 그래서 네. 오른쪽 폐는 저희가 폐엽이 있는데 오른쪽 폐에는 3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 중, 하 이렇게 3개로 3개의 엽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선이 있는 곳. 네, 그리고 왼쪽에는 약간 작다고 그랬잖아요. 심장 때문에. 그래서 2개로 돼 있습니다. 상엽, 하엽 이렇게 2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수술이 이제 막 시행되기 시작할 때는 한쪽 폐에 암이 생기면 한쪽 폐를 그냥 다 뗐어요. 그런 걸 저희가 전폐절제술이라고 합니다. 한쪽 폐를 다 자르는 수술을 했고요. 그 수술을 점점 하면서 데이터를 쌓다 보니까 암이 폐엽 중에 하나에만 있다. 그러면은 폐엽 절제술을 하고 주변에 임파절을 떼면 전폐절제술을 한 거랑 효과가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폐엽 절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엽 절제술이 현재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받기로는 10분을 수술하면 그 어렵다는 폐암 환자 가운데 7분이 완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수술하시는 그 장면을 또 영상을요? 제가, 예, 담을 수 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폐암 수술, 일단 폐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 받으신 분은 5분이고요. 그 중에 3분은 여성입니다. 여성분들은 일단 흡연 안 하셨고요. 오늘 수술은 좌측 하엽을 떼는 좌하엽 폐엽 절제술을 할 예정이고요. 왼쪽 폐 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설명해드린 바로 많이 그런 수술법. 붙어 있어요. 지금 소개해드린 설명해드린 바로 많이 그런 수술법.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네요. 순간경으로 수술이 무사히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가슴을 열어서 수술한 개용술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순간경 되게 수술 큰 것 같아요. 시도를 심장이 할 딱 붙어 예정이고요. 있어요. 최각계 선생님, 네. 최각계 선생님. 서남 일기니까 그래도 초기에 네네. 발견을 하셨는데 위치가 지금 제가 쏙 붙진 않습니다. 저렇게 너무 구멍에다가 네. 와, 나 수술 장면 처음 봐요. 네. 지금 왼쪽 폐라서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폐하고 왼쪽 아래 폐가 지금 붙어 있는 거를 나누는 작업입니다. 이제 폐동맥이 나눠지는 곳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임파절이 있어서 임파절을 더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임파절이거든요. 이게 암이 자라면 저런 부위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네. 임파절도 같이 절제를 해야 됩니다. 동맥을 지금 절제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폐 동맥을 하엽 쪽으로 가는 폐 동맥을 찾아서 잘라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크게 열었어야 되는 수술인데 지금 순간경 수술로. 네, 맞습니다. 진짜 출혈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또 진행이 되는 과정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심지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흉강강으로 하시는데 저렇게 여기 지금 상엽이거든요. 네. 상엽에 바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상엽권을 안 막았으니까. 기관지를 절제하기 전에 왼쪽 아래로 가는 기관지를 막았거든요. 잡은 다음에 폐를 부풀려 보는 거예요. 잡은 다음에 폐를 부풀려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관지를 들어오는 게 보이죠, 여기? 다 잘라서 동맥, 정맥, 기관지를 자르고 폐를 분리해냈어요. 여기 이 부위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잘라내고. 세상에. 서남 일기인데도 저게 이제 좌측 하엽, 폐엽. 기관지 따라서 지금 요만큼 덩어리가 보이죠, 여기? 여기 이제 폐암 덩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혈관하고 기관지하고 지금 양쪽 다 붙어 있었는데 다행히 내시경으로 잘 절제가 됐고요.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아까 힘드실 것 같다고 그랬는데 또. 다행히 잘 됐습니다. 근데 이날 5건 가운데 3분이 여성이라고 네,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머. 이번엔 또 이제 흡연. 두 값씩 총 35년. 누가? 하루에 우측 하여 횡격막 뒤쪽에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역시 색깔이. 폐가 거뭇거뭇한 게 보이네요. 네네. 저분 수술 전에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횡격막 뒤에 숨어 있어서. 그래서 저분이 이제 바로 수술로 절대를 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할 겁니다. 저기 가운데 동그랗게 보이는 부위가 이제 덩어리가 있는 예. 덩어리. 하얀색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덩어리가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정리과에 한번 보내볼게요. 라이트 도어로. 네. 그럼 조직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겁니까? 네, 저런 저희가 상태에서. 수술장에서 동결절편 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네. 그거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암이라면 바로 또 수술을 하고요. 네, 암이라면은 이제 우하역, 폐역절 수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검사 결과 보고.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검사 결과 보고. 환자는 캔드로이드 헤마토머입니다. 지금 방금 결과 나왔는데 일단은 나쁜 건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양성 종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암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절제를 하지 않고 그냥 쐐기 절제를 한 걸로 이제 수술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상황에서 정말 보기만 해도 조마조마하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이 폐는 잘라내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죠. 네, 간이나 이런 거는 절제를 하면 좀 재생도 네, 되잖아요. 네. 근데 폐는 재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또 열심히 이렇게 유산소 운동하고 하면서 조금씩 보상은 돼요. 그래서 폐 기능이 조금씩 좋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 이 폐암이 이렇게 수술이 잘 돼도 재발률도 굉장히 높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전이도 굉장히 잘 된다고 말씀을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전이가 잘 되는 부위가 따로 있나요? 네, 폐암은 발견했을 때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흔히 전이가 되는 부위는 간, 부신, 그리고 뼈, 뇌 이런 곳으로 전이가 잘 되거든요. 너무 많다. 뼈에 전이가 되면은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골절이 되면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로 전이가 되면 전이가 된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신경을 누르면서 어느 부위에 마비가 된다든지 말을 어눌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헛소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경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폐암 걸리셨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폐암이 테니스공만 하다. 네. 근데 사실은 몇 개월 못 사실 거다. 수술도 못 하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표적항암제라는 게 우연히 아버지 유전자하고 맞는 게 있어서 좀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탁구공만해졌다고 할까요? 되게 많이 작아져서 희망을 갖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정상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됐는데 한 3년 반 정도 그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그냥 멀쩡하셨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평상시처럼 산책하시고 어머니하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하고 이제 저녁에 TV 보면서 여보 이거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음식을 하고 계시다가 음악 소리, 뭐 노래 소리가 들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봤더니 아버지가 이제 안 하시던 막 이렇게 쇼파를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하시다가 막 쇼파하고 싸우시면서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바로 모셔서 갔는데 그때 이제 척수 타고 이제 뇌로 전이가 됐다. 척수 타고 이제 뇌로 전이가 됐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골수를 계속 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혼수 상태시고 이게 아프니까 계속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몇 번 도전을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하신 말씀이 이쪽에 구멍을 내서 직접 항암제 투여를 해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환자가 아버지가 체력이 좋아야 건강이 좀 좋아져야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 근데 그때 제가 이 좀 약간 제가 생각해도 좀 영화 같은 일인데 저희 아버지가 계속 혼수 상태로 계셨어요. 그렇게 계셨는데 지금의 제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나 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임신했구나. 예. 네, 산부인과를 갔는데 아기가 이제 저희 첫째가 생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현수야, 네 새끼는 보고 내가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초음파 사진 딱 받고 와 그냥 택시 타고 그냥 무작정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네. 초음파 사진 들고. 네. 들고 이제 지금의 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혼수 상태셨어요. 계속 그날 아침까지도. 근데 문을 열었는데 앉아서 미역국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너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갑자기 이제 일어나셔서 배고프시다고 하셔서 선생님이 식사하셔도 된다고 해서 식사하고 계신다고. 그날따라. 예. 그 사진 보시려고 그랬나 보다.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사진을 들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빠 보시라고. 이게 뭔지 아냐고. 아빠 손주라고. 아빠 손주 딱 그랬더니 뭐 방송용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미친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한참을 막 보시다가 지금 제 아내를 불러서 손을 딱 잡더니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한참 보시다가 누우셔서 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빨리 나으세요. 그래야 우리 손주 보지. 하고 눈을 딱 주무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너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게 마지막에 그래도 존재는 알고 가셔서 그거는 조금, 사진으로나마 보고 가셨네요. 네. 네. 그리고 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네. 둘째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현수 씨도 정말 금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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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네. 응원할게요, 네. 정말. 약속하겠습니다. 정말 약속하겠습니다. 네. 예은수 씨 하실 일이 있죠. 첫 번째, 금연. 두 번째는 뭔 것 같으세요? 정기적인 검사? 네.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자 그럼 알긴 이제 다 아시는. 예은수 씨 이제 좋은 아버지, 좋은 네네. 가장 무서워서 받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완치율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 폐암의 완치율이 그렇게 낮다는데 완치율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뭔가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발견하는 거죠. 빨리 발견하는 거죠. 네. 암이 초기일 때 발견을 하면은 치료도 간단하고 완치 확률도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초기일 때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흉부 검진이라고 생각하면은 대개 엑스레이, 그냥 흉부 X선 검사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흉부 X선 검사는 사실 상당히 제한이 많은 검사입니다. 한 방향에서 찍기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가려 있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검진을 할 때 저설량 CT를 많이 권유를 합니다. 저설량 CT를 많이 권유를 합니다. 저설량이라는 어떤 의미죠? 네, 저설량은 방사선 설량, 방사선을 쬐는 양을 줄인 거죠. 그래서 방사선 받는 양도 부담이 없으면서
폐암 발견 확률도 높인 것이 저설량 CT입니다. 방사선 양이 일반 CT에 비해서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낮춘 거고요.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낮춘 거고요. 구석구석 있는 애들을 볼 수 있죠. 단면을 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마치 아파트의 평면도를 보듯이 네, 뒷부분에 숨은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X선보다는 한 10배 정도 폐암 발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폐 검사 결과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있는 분이 계신가요? CT를 보면서 설명을. 진짜 소리를 낮추셔서 또. 네, 알겠습니다. 누구 있나 봐, 진짜. 네. 우리 중에. 그냥 아까 하던 그 톤으로 해주세요. 갑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내리 깔고 이러세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무서워. 첫 번째 사진은 이매진시 CT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매진시 CT입니다. 뭐야? 뭐 없는 것 같은. 저 화살표 뭐예요? 화살표 뭐예요? 우측에 보면은 약간 조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상태를 저희가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저런 상태를 저희가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폐에 결절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제 폐에 결절이 생겼다 이러면 많이 당황하세요. 네, 나는 폐결절이 생긴 걸 마치 폐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폐결절이라 하면은 CT에서 3cm 미만의 덩어리가 생기면 폐결절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런 폐결절 중에 90%는 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결절이 있다는 게 꼭 암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매진 씨는 여러 군데 폐결절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예전에 염증 같은 걸 알았던 흔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근데 결절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아서 한 1년 후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지금 아셨으니까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분 폐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은 여현수 씨 CT입니다. 예. 저기도 뭔가 화살표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거는 폐엽과 폐엽 사이입니다. 상엽과 중엽 사이에 조금 하얗게 보이는 작은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폐결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 부위는 흔히 생기는 것이 이제 임파절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파절이 뭔가 염증을 알아서 부으면 저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것도 폐결절이라고 보고 몇 개월 있다가 또 추적 관찰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CT를 한 번 더 찍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걱정할 만한 모양은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흡연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족력도 있고 그래서 고려해서 앞으로는 검진을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매진 씨 다음에 전대 왜 일로 건너? 다른 분도 이제 너무 기다리고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됐네요. 이게 되게 불안해요, 지금. 자, 그러면 알려주시죠. 이용식 씨하고 레이디 제인 씨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는요. 아니, 이용식 씨와 레이디 제인이 같이 묶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요. 특별한 게 없대잖아요, 선생님. 공통점이 거의 없는. 특별한 게 없대잖아요. 네. 사실 오늘의 주제가 비흡연자인 여성에게도 폐암이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게 다행입니다. 자, 원기준 씨 왜 따로 그러게요. 네, 원기준 씨도 CT를 보겠습니다. 네. 긴장되네. 저 뭐야? 왜? 저 뭐야? 왜? 저 뭐야? 왜? 놀래라. 저 뭐예요? 저 뭐야? 왜? 놀래라. 저 뭐예요? 네, 원기준 씨도 화살표 한 부분에 뭔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것은 결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예전에 아마
뭔가 염증을 앓고 지나가서 섬유화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선상으로 이렇게 쭉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예전에 염증을 앓고 지나간 흔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행히 다른 폐결절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아우, 괜히 깜짝이야. 콩주신 거예요. 아, 나 진짜. 나 또 이거 건강 무슨 일이고 이거 또 나오는 줄 알았잖아. 예, 예. 큰일은 아니었고, 다행히. 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도 폐결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강 검진을 받아도 폐결절이 다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폐결절의 대부분은 양성이거나 암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일단 금연 꼭 성공하겠습니다. 진짜, 네. 제주도에서 정말 그거부터 하세요. 이사도 갔고, 새 마음으로. 좋은 데서 말이야. 제주도에 정말 새로운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근데 금연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또 이제 제가 이제 금연할 거기 때문에 금연 외에도 좀 폐암을 예방하는데 좀 좋은 것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것만은 꼭 해라. 명의 중에 명의. 폐암 명의들께서 손꼽은 명의신데 오늘 이것만은 꼭 해라 하고 알려주실 말씀이 있는데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나올지 그러니까요. 기대됩니다. 뭘 갖고 왔지? 네. 뭘 갖고 왔지? 네. 이것만은 꼭 해라. 명의 중에 명의. 폐암 명의들께서 손꼽은 명의신데 오늘 이것만은 꼭 해라 하고 알려주실 말씀이 있는데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나올지 그러니까요. 기대됩니다. 뭘 갖고 왔지? 네. 뭘 갖고 왔지? 네. 뭘 갖고 왔지? 네. 아, 물?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네. 물론 물 마시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흡연하시고 있는 분들은 물을 자주 드시라고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라고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에 니코틴이나 타르가 쌓이는 걸 좀 배출하는 걸 좋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 물 다 먹어. 그렇다고 물 마신다고 흡연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물이 도움이 줄 수는 있지만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흡연 효과는 좀 오래 갑니다. 네, 담배를 당장 끊어도 흡연 때문에 생긴 암 발생률은 많이 줄진 않아요. 흡연 때문에 생긴 암 발생률은 많이 줄진 않아요. 네, 10년 정도 지나야 이제 줄기 시작하고요. 네, 30년이 지나도 일반 사람보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명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운동, 금연, 물 마시기. 물 마시기. 예. 할 수 있으시겠죠? 아이, 그럼요. 네, 할 수 있으시겠죠? 제일 쉬운 건데. 예, 예. 자, 오늘, 암 명의가 직접 뽑았다. 예. 내가 아플 때,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찾아가는 명의로서 이제 오셔서 40대 명의로서 오늘 시간을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뭐 폐암이 걸렸다 그러면 빨리 주변의 병원에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금연하고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받는 것 이것이 조기 발견의 지름길이고 조기 발견을 하면 암 치료가 더 확률이 높아지고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현수 씨에게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얼마나 좋아요. 검사도 네, 하고 맞아. 자극도 되고. 일단 저는 처음에 전화 연락을 받았을 때 이 폐 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게 혹시나 뭐가 나오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폐암 걸린 환자도 너무나 힘든 병이고
그거를 함께 겪는 가족들한테도 이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 거를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이렇게 제가 폐 사진 찍고 그래도 아직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제가 좀 기회로 삼고 금연 오늘부터 정말 뭐 공식 비공식 이런 장난 안 치고 정말 열심히 금연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도 명희가 뽑은 명희 2021 몸신 대기획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탄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나는 몸신이다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잘 됐습니다. 2021 몸신 대기획 3탄. 변을 봤는데 이게 피똥이 나오는 거예요. 암에서도 무서운 대장암. 한국 사람들에겐 가장 치명적인 암으로 잘 있습니다. 대장암 명희가 뽑은 명희. 외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용기를 타고 사우디 왕자가고 전용기 타고 와서 대장암 분이자가 자기도 대장 걸리면 이분한테 수술 받을래. 로봇 수술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도 바로 최 교수님. 세계적으로 그 의술을 인정받았고 쪽 분야의 BTS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월드 클래스.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하는 명희. 채널 A